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로 중국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커지게 되면 중국은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중국인을 겨냥하다. 알카에다의 다음 표적은 중국이다. 일본 프레지던트의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 언론에서는 위구르 문제를 다루는 횟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위구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영국, 캐나다가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고 H&M, 나이키 등의 기업은 신장 위구르산 면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유니클로는 오히려 변함없이 신장 면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혀 미국에서 수입 금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신장 위구르를 이용해서 안보에 무임승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2001년 미국의 9.11 이후 위구르 문제와 국제테러 문제를 연관짓는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9.11 직후 중국은 미국에 애도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소탕 작전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 독립을 목표로 하는 이슬람 과격파 ETIM을 알카에다 등과 관련 지으며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미국 부시 정부는 알카에다와 탈레반 제거에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도 조금이라도 알카에다와의 관련이 의심되면 바로 국제테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풍조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외교 차원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면서 ETIM의 국제 테러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위구르 지역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부시 정부는 위구르 인권 문제를 알면서도 테러 방지의 관점에서 2004년 ETIM을 국제 테러 조직 인증 목록에 넣었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묵인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로 인해서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TIM은 1997년 하산 마숑이라는 인물에 의해 설립됐고 2003년 하산 마숑이 파키스탄에서 살해되기 전까지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과도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TIM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2013년 10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 차량 돌진 사건, 2014년 3월 운남성 쿤밍시의 쿤밍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무차별 살상 사건, 2014년 4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시 우르무치 남역 폭파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 후 성명을 낸 것은 투르키스탄 이슬람당을 자칭하는 조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ETIM과 같은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 아메리카 재단 등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을 맡고 있는 테러 대책 연구자 브라이언 피쉬맨은 2011년에 발표한 논문 알카에다와 중국의 발흥 포스트 헤게모니 세계의 지하드 지정학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을 악으로 몰고 가는 것에 너무 열심한 나머지 위구르 반란에 대한 정보는 무시하고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진정한 천적이다 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ETIM이 탈레반 지배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근처에 캠프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프가니스탄을 거점으로 중국에 공격을 가하는 것은 탈레반이 금지하고 있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시맨의 논문에 따르면 ETIM의 리더 마우스문은 2002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레반도 알카에다도 중국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으며 ETIM은 오사마 빈 라덴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인지 트럼프 정권은 2020년 11월 ETIM을 테러 조직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미군에 의한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등으로 알카에다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 것도 있고 ETIM과 알카에다의 관계를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미국 내에서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ETIM은 테러 조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 인권 탄압을 정면으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유럽이나 호주 등 동맹국가의 다자 협력으로 중국에 대한 압력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은 ETIM이 아닌 중국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조직은 약화됐고 각지에 분산돼서 프랜차이즈로 변화해갔습니다. 반미주의 이데올로기는 변함없지만 그 활동은 원거리 서방 국가를 겨냥한 국제 테러에서 보다 공격하기 쉬운 이슬람 국가들의 현 체제를 전복시키고 원리주의적 이슬람 국가 수립을 노리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과격파의 영향력을 가진 농객 중에는 중국의 대두와 아프리카 진출이 미국의 존재감을 상대적으로 저하시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 등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1대1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1로를 진행하는 국가에서는 반중 감정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현지에서 중국의 정치와 경제 관련 시설은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국에서 반중, 반 1대1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 행위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5월 파키스탄 남서부의 구아다로에서 일어난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 해방군에 의한 고급 호텔 습격 사건은 그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21일에는 파키스탄 서부 바루치스탄 퀘타에 있는 세레나 호텔에서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고 5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호텔에는 파키스탄 중국 대사가 숙박하고 있었고 폭발 당시에는 호텔에 없어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이슬람 과격파 조직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이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에는 중국 권익을 겨냥했다는 문구는 없었지만 이들이 2012년 페르샤와르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살해했을 때 중국 정부가 우리의 형제인 신장 위구르 무슬림을 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이다 라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카에다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레나 호텔 테러 현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TTP가 활동 범위를 넓혀 인도양과 접한 구아다르 등에도 진출하고 있고 중국 권익에 대한 공격을 해온 BLA와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TIM 위구르 독립파를 많이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알카에다도 중국에 대한 공격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2009년 7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 우르무치에서 일어난 우르무치 소요 사태 이후 AQIM은 그 보복으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중국인, 중국 기업을 타겟으로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2014년 10월 알카에다의 온라인 영어 잡지 리설전스는 동투르키스탄의 10가지 사실이라는 주제를 게시했고 베이징 지하드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ISIL도 2014년 7월 당시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쿠다디가 중국 지하드를 선언했고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ISIL은 기관지를 통해 중국의 초동 대응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 때문인지 중국은 미군 철수 후 아프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 변함없이 자행되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 날로 높아지는 반중 감정,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 군까지 파견된다면 이제 테러의 중심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